자, 제가 먼저 이 두 분께 궁금한 점 먼저 여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셨다가 이따가 발언 기회 얻어서 꼭 궁금하신 점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동철 연구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자동차를 탔는데도 소리가 이렇게 자동차에게 큰 힘을 가지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새삼 정말 대단한 분야를 연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외람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달인을 보면요, 이렇게 한 손으로 초밥 밥알 300개를 딱 잡아내고 또 이렇게 라면 끓는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라면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위원님께서도 이 소리를 딱 들으면 아, 이거는 어떤 자동차의 무슨 소리다 이렇게 좀 가능하신가요? 저는 달인이 아니라서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집사람 목소리하고 딸 목소리는 잘 구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에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나요? 예전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운송의 목적이 주였지만 그 다음에 어떤 충돌이라든지 연비 이런 것들이 가고 최근에는 가장 감성적인 측면에서 차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빼고 두 번째로 중요한 청각적인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감각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특히 그런 것들 어떤 브랜드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청각 장애인이 이제 촉각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도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앞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소음은 또 줄어들고 친환경 차에는 소리가 또 이제 많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동차의 소리 개발이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아까 강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강연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차와 같은 경우에서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모터 소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터 소리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정말 차가 잘 나갔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개념의 차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소리가 뭔지는 아마 차후에 나오는 차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타시면 저희가 고민한 그 결과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고객이 그것을 타기 때문에 고객들이 정말로 가장 편안하게 느끼면서 가장 감각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고 그리고 그 차에 맞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댁으로 돌아가실 때 자동차 안에서 소리를 아주 유심히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철배 상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사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디자인의 영역이 예전에는 이렇게 제품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다고 이제 강연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면 디자이너로서의 자질도 예전과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자질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디자이너는 일단은 주변 학문 분야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요즘에 대단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이너 제 밑에 있는 친구들 180명 중에 약 30명 정도는 전공이 다릅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디자이너거든요. 하지만 전공은 인류학이라든지 마케팅, 경제학,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본인의 분야가 아닌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저희 디자인 전공을 한 사람들조차도 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읽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또 실제로 제품을 구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좀 더 디자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끝까지 생산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러니까 예전에 T자형 영역에 저희 관심을 갖는 T자형 인재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다리를 좀 더 추가해서 파이형 인재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자기의 전문성을 오롯이 지키되 다른 분야의 전문성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주변 지식까지 갖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미래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이 뭐 특별히 이런 전공을 해야지만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제 한 분야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디자이너가 되는 길이 예전처럼 그림 잘 그려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 분야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 분야에 대한 중심을 잡으면서 주변 분야 몇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고 실제로 다른 종류의 사람과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저희가 혹은 현대자동차, 삼성같이 큰 조직을 가진 경우에는 더구나 그 전문성이 이렇게 그림이나 스타일링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디자이너의 길을 시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 발표하실 때 융합에 대한 단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건 정말 혁신적이고 잘된 융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으면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어렵습니다. 혁신적인 융합이라. 그냥 지금까지 이제 이런 융합은 정말 나도 생각을 못했던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네. 저희 제품군에서는 아직 잘 떠오르진 않고요. 네. 저는 그 공연 예술을 볼 때마다, 뮤지컬 같은 거 볼 때마다 제가 요즘에 감성적 가치에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밸류가 높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뮤지컬 같은 거 보면 아까 강사분께서도 이렇게 우시던데 뮤지컬 같은데 감동을 준다는 거를 이렇게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면서 음악과 조명과 미술과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모든 감각을 자극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디자인에서도 앞으로 점점 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동과 뭘 보여주셨잖아요. 저희도 햅틱과 소리와 비주얼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소위 얘기해서 저희 유식한 말로 멀티모달, 다중감각적인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 지금은 시각적인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공연 예술이라든지 타 분야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분야로도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도 오프닝 공연부터 시작해서 융합이 잘 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 두 분께 질문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중분들 중에서 두 분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요. 강연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 북을 보시면 이 두 분 연사분에 대한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여자분.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그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두 분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먼저 현대자동차의 그 박동철 연구위원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사운드에 관련해서 그 자동차 소리에 개성을 더하는 그런 그 컨셉은 굉장히 저희가 오늘 흥미롭게 들었고요. 현대에서 그 기술과 결합해서 좀 더 BMI 기술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 기본적인 소리는 베이직으로 깔리고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사람의 개성을 같이 연결해서 그 BMI 기술로 해서 그 모든 자동차의 소리를 자기 개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연구는 되고 있지 않은지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많은 남자들은 차를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품을 바꾸면서 자기의 스타일로 바꾸고 있고요. 자동차의 소리도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배기계를 우리가 머플러라고 하죠. 개를 바꾸어서 자기가 어떤 스포츠카의 형태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연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미케니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정기적인 오디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조용하게도 바꿀 수가 있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향후에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로맨틱하게도 변했다가
어떤 날은 굉장히 밝게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미래에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아마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분에게 또 새로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 뒤쪽에 여자분 손 드신 건가요? 아니시고요. 네, 이게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여러분 놓치지 말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혹시 강연에 대한 소감을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다라든지 좋았다는 내용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LG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자인을 LG에서 이끌고 계신데 삼성에서는 지금 기술과 융합해가지고 서초동에 새로운 어떤 기술과 디자인 특허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LG에서는 어떤 디자인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이 되고 디자인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신데 그렇다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LG가 삼성을 이기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초동의 특허와 R&D와 디자인을 먼저 묶어놓은 건 저희고요. 저희 옆집에 건물을 삼성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옆 동네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같이 모아놓는 게 전략이라면 뭐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삼성을 굳이 이기는 것만이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잘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겠죠. 네. LG는 나름대로의 엔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확히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옵티머스 이제 LG G2라는 폰이 나옵니다. 갤럭시 4하고 이제 경쟁할 수 있는 폰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좀 더 몰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격리에서 했지만 라이프 소프트 리서치라고 고객의 마음만 연구하는 연구소를 한 2년 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손 구조도 연구합니다. 고객의 심리도 연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감성적으로 고객에 더 많은 선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아직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쉐어는 못 했는데 안에 GUI라든지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여러분께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갖고 봐주시고요. 사실 이미 좋은 징조를 저는 느끼고 있는데 고객 여러분께서 반응해 주시면 잘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제품이 좋다고 항상 잘 팔 수 있느냐, 시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밸류가 있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시장을 실기하면서 브랜드 밸류가 상대적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낮아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브랜드 밸류를 높여야만이 제품력에 걸맞는 어떤 판매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주황색 티셔츠 입은 남자분께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에서 음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자동차는 일단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그런 거를 추가로 넣는 거라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악 같은 경우 들으면 어깨가 들썩이거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반응을 하는 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관한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디자인하는 것은 오디오를 디자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소리를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아까서 턴 시그널을 보여드렸는데 턴 시그널의 소리를 어떻게 더 감성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시트벨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매지 않으면 그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맬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소리가 뭔지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첫 번째는 소리가 없는 게 가장 좋은 소리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리가 주위에 흩어져 있어요. 어디 가나 시끄럽고 어디 가나 뭔가 벨소리가 들리고 어디 가나 뭔가 알려주는, 하지만 가장 작은 소리로 가장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좋은 소리에 대한 디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요. 예, Q&A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저쪽 오른쪽 편에 흰색 옷 입은 여자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상무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기술, 인간, 아날로그, 감성적인 접근으로의 접근은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최근의 화두는 자연과 별개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단지 마케팅적으로 자연에 접근하는 것 말고 직접적으로 전자 분야와 자연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디자인 또는 기술적으로 뭐 진행된다거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대답하기도 곤란한 질문인데,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스테너빌리티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저희가 좀 다소 고객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비겁하거나 소극적으로 볼 수 있는 패키지를 좀 더 재활용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거 나오고 있고, 혹은 리사이클러블 플라스틱인데 그래 봐야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나무를 할 수는 없겠나. 아우디 같은 데 진짜 쓰던데. 근데 그 아우디는 1억 5천짜리거든요. 저희는 자동차로 치면 소나타 내지 그랜저를 파는 거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제 가방 안에도 심지어 굉장히 에코 프렌들리한 멋진 머티리얼로 된 뭐 돌, 나무, 유리 이런 것들로 된 것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몇 가지 배려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해결되는 날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시어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에이비스라는 렌트카 회사가 헐츠하고 광고할 때 우리는 2등이기 때문에 we try harder거든요. 저희는 안드로이드에서 2등이기 때문에 1등하는 분들보다 약간 더 디자인 버젯을 많이 씁니다. 옵티머스 G 폰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는데 뒷판 유리 한 장만 10,000원짜리입니다. 앞으로 나올 G2에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안에 무지하게 많은 디자인적인 돈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소프트 엔진에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좀 자연 친화적인 걸 하더라도 좀 더 먼저 치고 나가고 비용적인 부담 면에서도 더 도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연사분들께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크플루언스는 어려운 포럼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연사분들과 또 청중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잠시 후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관인 제주의 소리에서 밖에 카페테리아에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즐기시면 되겠고요.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세션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